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요즘 각 읍면동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죠.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는 센터에 있는 헬스장에 확장 이전을 추진했는데요. 인근 헬스장 업주들이 생존권을 이유로 반발하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정혜규 씨. 코로나19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회원은커녕 가입을 연장하는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정 씨에게 얼마 전부터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헬스장이 인근 상가 건물을 빌려 확장한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임대까지 해가면서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한다, 지근거리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암담한 거죠, 뭐 한마디로. 그러면 저희들은 뭐 가만히 앉아서 고사하는 그런 경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헬스장을 비롯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대부분 한 달 이용료가 10,000원에서 20,000원에 불과해 인기가 좋습니다. 반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동종업계에선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센터 짜투리공간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것은 복지 차원이지만 밖으로 나와서 임대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경영입니다. 이처럼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헬스장 이전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업주들의 영업 피해 우려 또한 공감한다며 가급적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복지 확대를 이유로 누군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조치현읍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바로 8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온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세종시가 재건축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건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첫 재건축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역 인근에 있는 교동아파트 건설 현장. 지난 2007년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아파트 건립이 시작됐지만 6층까지 건축이 진행된 상태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2012년 최종 공사가 중단돼 8년 넘도록 흉물스럽게 방치돼 왔습니다. 이처럼 조치원읍의 골칫거리였던 이곳 교동아파트가 공사가 중단된 지 8년 만에 다시 재공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재건축은 공공과 민간 협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민간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세종시가 재건축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교동아파트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종시는 공사장 인근 토지를 매입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한편 세대수를 2배 이상 늘려 사업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개동 20층 111세대 규모에서 2개동 28층 250세대 규모로 확대 추진될 예정입니다. 저희 조합원님들이 그동안에 마음고생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재건축이 제대로만 되면 저희들은 조치원 읍민들도 다 반겨하고 주변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염원하던 일이 지금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자리라고. 세종시는 이로 인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이거든요. 1, 2층을 한번 활용하게 되면 그 거리가 도시재생에서 하는 왕성길이라고 있어요. 그 연계되면서 조치원 상가가 다 살 겁니다. 상권이 살고 지역경제가 살 거라고 좀 판단됩니다. 이번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첫 번째 사례로 향후 다른 자치단체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에도 확산 가능한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정부의 3차 긴급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74곳이 대상입니다. 또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거나 수용인원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식당과 카페, 학원 등 7,225곳의 소상공인에게는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 문화예술인 400여 명에게도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2020년은 그야말로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 SK 브로드밴드가 기록한 우리 지역 코로나19 현장,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하면 먼저 위기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떠들썩했던 중국 우한 교민들의 입국 소식, 그리고 격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발. 격리시설 지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천안에서 아산으로 변경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퍼지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트랙터로 경찰 인재개발원의 진입로를 막는가 하면 대치 중이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양승조 지사는 교민들이 떠나는 날까지 19일간 격리시설 인근에 현장 집무실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6.25 전시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산시민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에서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그분이 떠나갈 때까지 저와 같이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도 있는 용의가 있어요.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로는 자영업자와 문화예술인 등 너나 할 것 없이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 불 꺼진 거리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원래 3명이었는데 이제 2명으로 줄었어요. 알바생들도 다 이제 관두라고 미안하죠 진짜.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이제 풀리게 돼서 혹시라도 뭐 일할 게 없으면 말하라고 하고.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진 총선과 보궐선거, 수능시험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위기일수록 온정의 손길도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가 아산이다라며 우한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아산 시민들. 교민들이 격리를 마치고 아산을 떠나던 날 꼭 한번 다시 찾아오라던 주민들의 모습은 아직도 선합니다. 아무 탈 없이 돌아가셔서 반갑고요. 저희 가족 같아서 좋은 마음에 건강하시게 가셔서 다음에 아산을 꼭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저희 주민들 다 그래서 나와서 다 춘데도 눈이 와서 흔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옛말이 돼버린 마스크 대란.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구하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직접 소독제를 만들고 재봉틀 앞에 선 봉사자들. 매출이 줄어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를 위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건물주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조금 이번에 이렇게 안 되는데 지도 안 되고 나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내라, 반만 내라 그랬어요. 내가 베풀면 다 자식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자식이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덕을 베풀어요. 예,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겪었던 2020년. 새해에는 부디 코로나19 종시계로 기록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로 더 주목받게 된 것이 있죠. 바로 각 지역별로 발행되고 있는 지역 화폐입니다. 최고 10%의 할인 또는 캐시백 혜택이 적용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애용했는데요. 2021년에도 지역 화폐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뜬 지역 화폐의 현 주소와 앞으로 진화될 모습을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3월 출시한 지역화폐 여민전입니다. 출시 당시 계획했던 2020년 발행액은 70억에 불과했지만 최종 발행액은 1,7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대거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올해 전체 발행액을 보면 세종시 1,787억 원, 천안시 1,766억 원, 아산시 516억 원입니다. 역외 소비를 낮추고 골목 상권 매출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년 발행 규모는 얼마일까? 세종이 1,500억 원을 비롯해 천안은 2,000억 원,
아산은 1,000억 원이 각각 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 지원에 따라 추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별 지역화폐 발행액이 올해 당초 목표액보다 대폭 확대된 가운데 지역화폐의 이용을 더 쉽게 그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시의 경우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이 탑재된 민관협력형 배달앱을 1월부터 시범 서비스합니다. 배달앱 결제를 통해서도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또 천안시는 모바일 결제가 안 돼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3월부터 삼성페이와 LG페이를 적용할 예정이고 1월부턴 택시와 버스 이용료 결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아산시는 세종이나 천안과 같은 별도의 카드형 지역화폐를 새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새롭게 곽광받고 있는 지역화폐. 위기에 놓인 지역 상권을 살리는 주춧돌 역할을 하기 위해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내 최장기 노사 분쟁 사업장인 유성기업 노사가 약 10년 만에 잠정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1월 중엔 조인식도 열 예정인데요. 충청남도는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그간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 최장기 노사 분쟁 사업장인 유성기업 노사가 오늘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금일 08시 30분에 열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87.5%가 합의안에 찬성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유성기업 노사는 2021년 1월 중에 존식을 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간 지속되는 노사 분쟁에 대해 통큰 결단으로 오늘의 합의를 만들어내신 유성기업 유연석 대표이사님과 금속노조 도성대 지회장을 비롯한 유성기업 구성원 모든 분들께 도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역사를 쓴 유성기업의 이번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번 사례가 충청남도를 넘어 대한민국 노사 문화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유성기업 노사 분쟁은 우리 지역의 큰 숙제였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10년은 참으로 어렵고 지난한 시간이었습니다. 2011년 5월 18일 노조의 파업으로 시작되어 극심한 갈등 속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사업자의 몫이 되었고 노사의 손해와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지역과 사회는 더 큰 갈등 비용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충남의 주력 산업입니다. 수천 개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있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성기업은 충남의 대표적인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따라서 유성기업의 분쟁은 전환기에 놓인 자동차 부품 산업의 새로운 미래와 혁신에 큰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노사 간의 갈등과 지역사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지난해 2월 유성기업 사태를 조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도내 유관기관들의 협력체인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도에서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노사 간 집중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이번 잠정 합의가 노사 분쟁의 종식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먼저 내년에는 유성기업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유성기업 직원들의 정신 건강과 안정에 보다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성기업의 정상을 위한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특히 협력과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유성기업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정 합의라는 무거운 숙제를 끝낸 만큼 최종 합의가 나오기까지 상호간에 자극할 수 있는 1차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하고 평화로운 합의를 통해 대타협을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그동안의 불명예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합과 타협의 사업장으로 또 충남을 상징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천안시가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여성 친화도시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는 각종 정책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일자리와 돌봄, 안정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매년 지정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의지와 실현 가능성, 사업 계획 등을 심사해 선정합니다. 시는 1월 중에 여성 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여성 안심도시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해에도 천안 시민들은 자전거 안심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천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자전거와 충돌에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 처리 지원금과 위로금 등을 받게 됩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는 1월 4일부터 29일까지 농업기술 보급 10업 사업 추진에 따른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식량작물과 과수 특작, 축산 유통 등 7개 분야 3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300만 원입니다. 아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법인, 장목반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성큼 다가간 한 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2020년 세종시의 핫 키워드를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엔 한 걸음 더 다가간 한 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불붙인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지난 2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뒤이어 민주당 행정수도 추진단이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하지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건 못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국제 설계 공모와 기본 설계를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야기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42%에 이르고 전세 가격은 59% 넘게 올라 두 가지 모두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세종시 진입 문턱이 너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벌써부터 2021년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6-3 생활권을 중심으로 모두 5,600여 세대의 분양이 예고됐는데 청약 광풍이 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상당히 매매 시장보다는 내년에 있을 청약 시장 쪽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뜨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복도시 2단계 건설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 자족기능 확충엔 기대와 아쉬움이 엇갈렸습니다. 연서면 일원에 추진 중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자율주행차 산업과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 건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힙니다. 반면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분교 설립이 무산되는 등 행복도시 대학 유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공동 캠퍼스 조성이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심사 중인 입주대학 선정 결과가 오는 2월 중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공동 캠퍼스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대학원 위주로 공캠에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대학 유치 추진하고 있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간 2020년을 뒤로하고 2021년엔 또 어떤 성과를 낼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립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2021년 새해 사자성어로 해현경장을 선정했습니다. 해현경장은 검은 고주를 고쳐맨다는 뜻으로
면모를 이신하고 개혁해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신축년 새해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행복도시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36만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과 각종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2021년에 모두 65동의 빈 주택에 대해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2020년보다 10동 늘어난 규모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의 철거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읍면에 있는 빈집의 소유주 또는 소유주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접수는 1월 말부터 건물이 있는 읍면 3호소에서 진행됩니다. 아산시가 시민들의 대표적인 쉼터인 신정호를 도심 수변 휴양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으로 수질 개선은 물론 수변 정원과 연계한 정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신정호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됐습니다. 중점관리 저수지란 저수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질 개선을 환경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질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인 TOC 기준으로 볼 때 현재 5등급인 신정호를 수변 휴양 기능이 가능하도록 3등급으로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인공습지 조성 등 오염물질 유입을 막고 혼해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며 전체 사업비 중 절반 정도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우선 아산시는 2021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수질 개선 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오는 2022년부터 5년 동안 본격적으로 개선이 시작됩니다. 혼해하고 후해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낮추면 한 5ppm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보다 녹조라든지 이제 수질이 개선이 됨으로써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그 친수 공간이 좀 더 쾌적하고 수질 개선뿐 아니라 도심 휴양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신정호 수변공원과 연계된 지방정원 조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 인근 20헥타르 규모로 아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정원입니다. 모두 157억 원이 투입돼 야생 초화원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1년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친 뒤 오는 2022년부터 조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뭐 야생 초화원이라든지 테마숲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잡혀 있는 것들은 이제 그 틀에서 이제 진행이 되기는 할 거예요. 수질 개선은 물론 정원 조성까지 신정호가 한 단계 더 발전한 도심 휴양 공간으로 탈바꿈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BTV 뉴스 특보 1부 마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BTV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은 자제해주세요. 특히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행동수칙.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을 자제하시고 의료기관 방문 및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유증상자 행동수칙. 출근, 등교를 하지 않는 등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3, 4일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세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해질 경우 1339 지역번호 120 콜센터 및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 선별진료소로 방문해 주세요.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해 주시고 진료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는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 2부 시작합니다. 요즘 각 읍면동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죠.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는 센터에 있는 헬스장의 확장 이전을 추진했는데요. 인근 헬스장 업주들이 생존권을 이유로 반발하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정혜규 씨. 코로나19로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회원은커녕 가입을 연장하는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정 씨에게 얼마 전부터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헬스장이 인근 상가 건물을 빌려 확장한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임대까지 해가면서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한다, 지근 거리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암담한 거죠, 뭐 한마디로. 그러면 저희들은 뭐 가만히 앉아서 고사하는 그런 경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헬스장을 비롯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대부분 한 달 이용료가 10,000원에서 20,000원에 불과해 인기가 좋습니다. 반면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동종업계에선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센터 짜투리공간을 이용하여 운영하는 것은 복지 차원이지만 밖으로 나와서 임대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경영입니다. 이처럼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헬스장 이전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업주들의 영업 피해 우려 또한 공감한다며 가급적 현재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복지 확대를 이유로 누군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조치원읍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죠. 바로 8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온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세종시가 재건축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건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첫 재건축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역 인근에 있는 교동아파트 건설 현장. 지난 2007년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아파트 건립이 시작됐지만 6층까지 건축이 진행된 상태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2012년 최종 공사가 중단돼 8년 넘도록 흉물스럽게 방치돼 왔습니다. 이처럼 조치원읍의 골칫거리였던 이곳 교동아파트가 공사가 중단된 지 8년 만에 다시 재공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재건축은 공공과 민간 협력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민간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세종시가 재건축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교동아파트가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대상으로 선정됐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종시는 공사장 인근 토지를 매입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한편 세대수를 2배 이상 늘려 사업성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개동 20층 111세대 규모에서 2개동 28층 250세대 규모로 확대 추진될 예정입니다. 저희 조합원님들이 그동안에 마음고생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재건축이 제대로만 되면 저희들은 뭐 조치원 읍민들도 다 반겨하고 주변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뭐 염원하던 일이 지금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자리라고. 세종시는 이로 인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이거든요. 1, 2층을 한번 활용하게 되면 그 거리가
도시재생에서 하는 그 왕성길이라고 있어요. 그 연계되면서 조치원 상가가 다 살 겁니다. 상권이 살고 지역경제가 살 거라고 좀 판단됩니다. 이번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첫 번째 사례로 향후 다른 자치단체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에도 확산 가능한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정부의 3차 긴급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74곳이 대상입니다. 또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거나 수용인원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식당과 카페, 학원 등 7,225곳의 소상공인에게는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전업문화예술인 400여 명에게도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2020년은 그야말로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 SK 브로드밴드가 기록한 우리 지역 코로나19 현장,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하면 먼저 위기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떠들썩했던 중국 우한 교민들의 입국 소식, 그리고 격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발. 격리시설 지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천안에서 아산으로 변경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퍼지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트랙터로 경찰 인재개발원의 진입로를 막는가 하면 대치 중이던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태 수습을 위해 양승조 지사는 교민들이 떠나는 날까지 19일간 격리시설 인근에 현장 집무실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6.25 전시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산시민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에서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그분이 떠나갈 때까지 저와 같이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도 있는 용의가 있어요.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로는 자영업자와 문화예술인 등 너나 할 것 없이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 불 꺼진 거리는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원래 3명이었는데 이제 2명으로 줄었어요. 알바생들도 다 이제 관두라고 하고 미안하죠 진짜.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이제 풀리게 돼서 혹시라도 뭐 일할 게 없으면 말하라고 하고.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진 총선과 보궐선거, 수능시험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위기일수록 온정의 손길도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가 아산이다라며 우한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아산 시민들. 교민들이 격리를 마치고 아산을 떠나던 날 꼭 한번 다시 찾아오라던 주민들의 모습은 아직도 선합니다. 아무 탈 없이 돌아가셔서 반갑고요. 저희 가족 같아서 좋은 마음에 건강하시게 가셔서 다음에 아산을 꼭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저희 주민들 다 그래서 나와서 다 춘데도 눈이 와서 흔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옛말이 돼버린 마스크 대란.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구하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직접 소독제를 만들고 재봉틀 앞에 선 봉사자들. 매출이 줄어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를 위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건물주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조금 이번에 이렇게 안 되는데 지도 안 되고 나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내라, 반만 내라 그랬어요. 내가 베풀면 다 자식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자식이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덕을 베풀어요. 예,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유례없는 위기를 겪었던 2020년. 새해에는 부디 코로나19 종시계로 기록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로 더 주목받게 된 것이 있죠. 바로 각 지역별로 발행되고 있는 지역 화폐입니다. 최고 10%의 할인 또는 캐시백 혜택이 적용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애용했는데요. 2021년에도 지역 화폐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뜬 지역화폐 현 주소와 앞으로 진화될 모습을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3월 출시한 지역화폐 여민전입니다. 출시 당시 계획했던 2020년 발행액은 70억에 불과했지만 최종 발행액은 1,7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대거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올해 전체 발행액을 보면 세종시 1,787억 원, 천안시 1,766억 원, 아산시 516억 원입니다. 역외 소비를 낮추고 골목 상권 매출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년 발행 규모는 얼마일까? 세종이 1,500억 원을 비롯해 천안은 2,000억 원, 아산은 1,000억 원이 각각 발행될 예정이지만 정부 지원에 따라 추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별 지역화폐 발행액이 올해 당초 목표액보다 대폭 확대된 가운데 지역화폐의 이용을 더 쉽게 그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시의 경우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이 탑재된 민관협력형 배달앱을 1월부터 시범 서비스합니다. 배달앱 결제를 통해서도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됩니다. 또 천안시는 모바일 결제가 안 돼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3월부터 삼성페이와 LG페이를 적용할 예정이고 1월부터는 택시와 버스 이용료 결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아산시는 세종이나 천안과 같은 별도의 카드형 지역화폐를 새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새롭게 곽광받고 있는 지역화폐. 위기에 놓인 지역 상권을 살리는 주춧돌 역할을 하기 위해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내 최장기 노사 분쟁 사업장인 유성기업 노사가 약 10년 만에 잠정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1월 중엔 조인식도 열 예정인데요. 충청남도는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시죠. 그간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 최장기 노사 분쟁 사업장인 유성기업인 노사가 오늘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금일 08시 30분에 열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87.5%가 합의안에 찬성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유성기업 노사는 2021년 1월 중에 존식을 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갈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간 지속되는 노사 분쟁에 대해 통큰 결단으로 오늘의 합의를 만들어내신 유성기업 유연석 대표이사님과 금속노조 도성대 지휘장을 비롯한 유성기업 구성원 모든 분들께 도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역사를 쓴 유성기업의 이번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번 사례가 충청남도를 넘어 대한민국 노사 문화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유성기업 노사 분쟁은 우리 지역의 큰 숙제였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10년은 참으로 어렵고 지난한 시간이었습니다. 2011년 5월 18일 노조의 파업으로 시작되어 극심한 갈등 속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사업자의 몫이 되었고 노사의 손해와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지역과 사이는 더 큰 갈등 비용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은 충남의 주력 산업입니다. 수천 개의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있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성기업은 충남의 대표적인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따라서 유성기업의 분쟁은 전환기에 놓인 자동차 부품 산업의 새로운 미래와 혁신에 큰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이러한 노사 간의 갈등과 지역사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지난해 2월 유성기업 사태를 조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도내 유관기관들의 협력체인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도에서는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노사 간 집중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이번 잠정 합의가
노사 분쟁의 종식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먼저 내년에는 유성기업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유성기업 직원들의 정신 건강과 안정에 보다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성기업의 정상을 위한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특히 협력과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유성기업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정 합의라는 무거운 숙제를 끝낸 만큼 최종 합의가 나오기까지 상호 간에 자극할 수 있는 1차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하고 평화로운 합의를 통해 대타협을 이뤄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그동안의 불명예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학과 타협의 사업장으로 또 충남을 상징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천안시가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여성 친화도시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여성 친화도시는 각종 정책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일자리와 돌봄, 안정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매년 지정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의지와 실현 가능성, 사업 계획 등을 심사해 선정합니다. 시는 1월 중에 여성 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여성 안심도시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해에도 천안 시민들은 자전거 안심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천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자전거와 충돌에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 처리 지원금과 위로금 등을 받게 됩니다.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는 1월 4일부터 29일까지 농업기술 보급 10업 사업 추진에 따른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식량 작물과 과수 특작, 축산 유통 등 7개 분야 3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300만 원입니다. 아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법인, 장목반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었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성큼 다가간 한 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2020년 세종시의 핫 키워드를 김우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엔 한 걸음 더 다가간 한 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불붙인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지난 2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뒤이어 민주당 행정수도 추진단이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하지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건 못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국제 설계 공모와 기본 설계를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야기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42%에 이르고 전세 가격은 59% 넘게 올라 두 가지 모두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세종시 진입 문턱이 너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벌써부터 2021년 아파트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6-3 생활권을 중심으로 모두 5,600여 세대의 분양이 예고됐는데 청약 광풍이 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상당히 매매 시장보다는 내년에 있을 청약 시장 쪽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뜨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복도시 2단계 건설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 자족기능 확충엔 기대와 아쉬움이 엇갈렸습니다. 연서면 일원에 추진 중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며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자율주행차 산업과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 건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힙니다. 반면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분교 설립이 무산되는 등 행복도시 대학 유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공동 캠퍼스 조성이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심사 중인 입주대학 선정 결과가 오는 2월 중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공동 캠퍼스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대학원 위주로 공캠에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대학 위치 추진하고 있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간 2020년을 뒤로하고 2021년엔 또 어떤 성과를 낼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립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2021년 새해 사자성어로 해현경장을 선정했습니다. 해현경장은 검은 고주를 고쳐맨다는 뜻으로 면모를 이신하고 개혁해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신축년 새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행복도시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36만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과 각종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2021년에 모두 65동의 빈 주택에 대해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2020년보다 10동 늘어난 규모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의 철거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읍면에 있는 빈집의 소유주 또는 소유주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접수는 1월 말부터 건물이 있는 읍면 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아산시가 시민들의 대표적인 쉼터인 신정호를 도심 수변 휴양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으로 수질 개선은 물론 수변 정원과 연계한 정원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신정호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됐습니다. 중점관리 저수지란 저수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질 개선을 환경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질 오염을 나타내는 지표인 TOC 기준으로 볼 때 현재 5등급인 신정호를 수변 휴양 기능이 가능하도록 3등급으로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인공습지 조성 등 오염물질 유입을 막고 혼해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며 전체 사업비 중 절반 정도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우선 아산시는 2021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수질 개선 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오는 2022년부터 5년 동안 본격적으로 개선이 시작됩니다. 혼해하고 후해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낮추면 한 5ppm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보다 녹조라든지 이제 수질이 개선이 됨으로써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그 친수 공간이 좀 더 쾌적하고 수질 개선뿐 아니라 도심 휴양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신정호 수변공원과 연계된 지방정원 조성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 인근 20헥타르 규모로 아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정원입니다. 모두 157억 원이 투입돼 야생 초화원과 같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1년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친 뒤 오는 2022년부터 조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뭐 야생 조화원이라든지 테마숲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잡혀 있는 것들은 이제 그 틀에서 이제 진행이 되기는 할 거예요. 수질 개선은 물론 정원 조성까지 신정호가 한 단계 더 발전한 도심 휴양 공간으로 탈바꿈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고단했던 한 해가 마무리됐습니다. 2021년에는 따뜻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